송은재TV 시작합니다. 동아일보나 중앙일보, 오늘 아침 각종 조간신문에서 이 격전지조, 총선 격전지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를 했습니다. 수도권을 중심으로 낙동강 벨트까지 초박빙의 승부입니다. 몇 가지 소개를 먼저 해드리겠습니다. 중앙일보에서 지난 11일에서 14일까지 500여 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입니다. 인천 계양을 원희룡과 이재명의 대결입니다. 원희룡 40%, 이재명 48%입니다. 8% 차이인데 오차범위 내이긴 합니다. 8%, 3, 4%에서 8% 이렇게 오락가락하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인천 계양을의 이 여론조사에서 가장 두드러진 것은 이번 이 중앙일보 조사만이 아닙니다. 계속 조사를 하면 나오고 있는 것이 남성 유권자에게는 원희룡이 조금 앞섭니다. 1, 2%포인트 앞섭니다. 그런데 여성 유권자 부분에서는 원희룡이 이재명에게 15%포인트 뒤집니다. 여성 유권자들은 거의 압도적으로 이재명을 지지를 합니다. 이게 지금 분명한 게 정당 지지율에서도 국민의힘과 민주당 이 정당 지지율에서도 남성 유권자와 여성 유권자가 완전히 다른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원희룡의 선거 유세가 어디를 향해야 하는지, 어떤 대책을 세워야 하는지 그 부분이 분명해지고 있습니다. 이재명에 대한 견고한 지지층이 아닌 이런 여성 유권자도 많을 겁니다. 그 부분을 어떻게 공략할 것인지 그게 원희룡으로서는 숙제로 남아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역시 같은 여론조사입니다. 경남 양산 을입니다. 김태호와 김두관의 대결입니다. 여기도 엎치락 뒤치락 하고 있는데 김태호 45%, 김두관 41%입니다. 이 양산 을 지역은 언제나 1, 2%포인트로 당락이 갈립니다. 지금 여러 가지 여론조사가 나오는데 간혹 김두관 후보가 앞서는 이런 부분도 나오긴 합니다. 그런데 대체적으로 김태호 후보가 앞서고 있다고 하는 것이고요. 서울 중성동갑입니다. 윤희숙과 전현희입니다. 윤희숙, 전현희 모두 39% 동률이었습니다. 정말 참 눈 터지는 개가바둑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39%, 윤희숙이 조금 뒤지고 있는 2, 3% 뒤지고 있는 이런 여론조사였는데 이제 윤희숙이 따라잡았다. 전현희와 동률이다. 이건 윤희숙이 충분히 뒤집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임종석과 이 전현희, 그러니까 임종석을 컷오프를 하고 이 전현희에게 전략 공천을 하는 이 과정이 굉장히 거칠었기 때문에 이게 윤희숙으로서는 충분히 뒤집을 수 있는 공간이 될 것이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 다음 동아일보의 조사입니다. 리서치앤리서치에 의뢰를 해서 지난 14일, 15일 502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입니다. 서울 종로입니다. 서울 종로. 여기는 3자 대결입니다. 곽상은, 금태섭까지입니다. 국민의힘은 최재형 후보죠. 이 3자 대결인데 어떻게 되느냐. 곽상은이 조금 앞서가고 있었다라고 했는데 이제 완전히 따라 붙었습니다. 곽상은, 최재형 40% 동률입니다. 금태섭 5.3%입니다. 참 이렇게 동률이 나오는 것 참 어려운 것인데 정확하게 동률이 나오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제 경기도나 충남으로 가보겠습니다. 이 충남은 홍성 예산입니다. 홍성 예산은 국민의힘 강세 지역입니다. 대통령실 시민사회수석 출신이죠. 강승규 국민의힘 후보, 양승조 민주당 후보입니다. 강승규와 양승조, 강승규가 46%, 양승조가 37%. 국민의힘이 크게 앞서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또 경기 수원병입니다. 수원 지역, 지금 박문규 수원병입니다. 박문규와 김영진, 이 현역 의원인 김영진과 붙어서 박문규 35%, 김영진 44%입니다. 9%포인트 차이입니다. 이 정도면 선전하고 있다, 뒤집을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이고요. 또 그 인근의 이수정 후보는 거의 동률로 나오고 있는 이런 여론조사가 많습니다. 경기도도 4년 전과는 다르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또 경기일보입니다. 경기일보에서 미디어 리서치에 의뢰를 해서 지난 14일, 15일 502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입니다. 김은혜와 김병욱이 붙고 있는 이 경기도 분당 을입니다. 김은혜 44.2, 김병욱 45.3입니다. 1.1%포인트 차이입니다.
이건 아마 다른 여론조사에서도 계속 1%포인트 차이가 나옵니다. 참 이 수도권에서는 숨막히는 대결이 펼쳐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다가 이제 수도권이 어느 한쪽으로 기울게 되면 확 쏠림 현상을 보여주게 됩니다. 이게 이제 국회의원 선거, 지역구 선거니까요. 한 석이라도 지역구에서 이기는 쪽이 승자가 되는 거니까 이게 어느 쪽으로 바람이 부느냐에 따라서 수도권이 4년 전에는 완전히 민주당이 압승을 거뒀습니다. 국민의힘은 씨가 말라버렸다 할 정도로 압승을 거뒀는데 이번에는 어디로 갈 것이냐. 가장 중요한 것이 지금 국민의힘으로서는 바람이고 수도권에서 바람을 일으켜야 합니다. 이 국회를 독점하고 있는 이재명과 민주당에 대한 심판, 이 한동훈 위원장이 이 바람을 일으킬 수 있느냐. 거기에 대항해서 민주당은 역시 조직표입니다. 민주당의 조직력. 이건 민주당의 위성정당, 소위 비례대표 후보들을 공천하는 것을 보면 민주당이 얼마만큼 이 조직, 선거에 있어서 조직표에 굉장히 중점을 두고 있는가를 읽을 수가 있습니다. 어제 더불어민주연합입니다. 민주당의 위성정당이죠. 이 비례대표 순번을 발표를 했습니다. 1번부터 쭉 발표를 했습니다. 이 반국가 정당이다, 반국가 단체다라는 혐의를 받고 있는 진보당입니다. 이 진보당 후보 3명이 모두 당선권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 다음 각종 민주노총을 비롯해서 이런 대표성 선수들, 또 시민단체 후보들도 들어와 있고 이재명 개인의 측근들도 들어와 있습니다. 이 시민단체 추천 인사는 취소를 하면서 시민단체 측에서 반발하고 이런 소동도 겪고 있는데 민주당이 일단 시민단체 측도 비례 1번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쭉 나눠서 넣었습니다. 이 비례대표 후보를 공천하는 이 순번을 보면 전체적으로는 민주당이 자기들이 선거를 하면서 선거연대입니다. 이 선거를 하면서 같이 연합을 해온 진보당을 비롯해서 시민단체, 노동단체 등과 이 선거연대를 했다라는 걸 분명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민주당이 종북이다, 반미다, 반국가단체다 이런 국민적인 비난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은 선거를 조직력으로 치러야 한다. 역시 지금 조직력은 민주당이 강하다. 지금 이 부분을 분명하게 드러낸 겁니다. 그렇기는 하지만 비례대표 후보를 이런 식으로 배분을 한다. 비례대표, 이 국회의원 없애야 한다라는 말에 참 더 설득력이 있고 국민의힘은 지금 여러 가지 준비를 하고 있는데 한동훈 위원장은 이 비례대표를 아예 없애겠다라는 걸 공약으로 할 필요가 있다. 그 목소리가 점점 커져가고 있습니다. 조국 혁신당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비례대표 후보자 20명 발표를 했습니다. 또 조국 혁신당 면접까지 거쳤습니다. 면접을 하면서 조국이 자신을 압도적인 1등으로 뽑아달라고 했는데 그렇게 말하지 않아도 조국이 압도적인 1등이 되지 않겠습니까? 조국, 황운하를 비롯해서 이 재판에서 징역형을 이미 선고받은 사람들, 지금 재판을 받고 있는 사람들, 윤석열 검찰총장을 찍어내기 위해서 각종 불법 비리를 저질렀던 검사 출신들, 이런 사람들이 모두 조국혁신당에 이름을 올리고 지금 국회의원 배지를 달겠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래서 비례대표는 없애야 한다라는 이야기가 더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민주당은 조직, 수도권에서, 국민의힘은 바람입니다. 이 조직과 바람의 대결. 지금은 이렇게 팽팽한 듯이 보이지만 어느 한쪽으로 추가 기울기 시작하면 걷잡을 수 없이 이 당락을 결정짓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느 한쪽이 싹쓸이 할 수도 있다. 4년 전에 민주당이 싹쓸이를 했습니다. 이번 선거에서는 국민의힘이 서울을 중심으로 해서 이 수도권에서 절반, 과반의 승부만 되면 국민의힘이 훌쩍 이 과반 획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전체 선거에서. 참 그래서 예민해지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담대한 전략이 필요한 대목이기도 합니다. 송재TV 마칩니다. 고맙습니다.